강남의 고급 와인 시음회. 수백만 원짜리 와인이 흐르는 행사장에서 민주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는 옷차림으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IT 기업 테크비전의 창업자이자 국내 10대 부자 중 한 명이죠. 민주는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즐겼어요. 이 와인은 2015년 빈티지인데 탄닌이 좀 강하게 느껴지네요. 민준의 말에 와인을 서빙하던 소믈리에 서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인에 대해 많이 아시네요. 대부분 손님들은 비싸니까 좋겠지 하고 마시기만 하는데 서아의 솔직한 반응에 민주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서아의 진솔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와인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테크비전이라는 회사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에만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죠. 서아는 민준의 겸손한 태도와 지식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민준도 서아의 열정과 솔직함에 마음이 끌렸어요. 다음날 민준의 비서 도연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서아 씨는 이전에 몇몇 부유한 사업가들과 교제한 이력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주는 도연의 충고에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잖아. 도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서아에게 향해 있었죠. 이후 민준은 서아에게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의 평범한 치킨과 맥주. 서아는 민준의 소박한 데이트 제안에 오히려 더 좋아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보다 이런 데이트가 더 편해요. 다른 남자들은 항상 비싼 곳만 데려가려고 했거든요. 서아의 말에 민준은 안도했어요. 혹시 서아가 자신의 평범한 직장인 연기를 눈치챘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민준은 서아의 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부와 지위가 아닌 자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걸까요? 민준은 그 답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평범한 직장인의 가면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만난 민준의 대학 동창이 그를 알아보고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야, 민준아. 테크비전 회장님이 여기서 뭐해? 민준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재빨리 동창의 어깨를 붙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발 내 신분을 밝히지 마. 부탁이야. 다행히 서아는 화장실에 가 있어서 이 대화를 듣지 못했죠. 민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날의 데이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경고였어요. 언제까지 이 가면을 쓸 수 있을까? 1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철저히 중산층 직장인의 삶을 연기했어요. 500평 펜트하우스 대신 강남의 30평형 아파트를 따로 마련해 서아를 만났죠. 명품 시계 대신 10만 원짜리 시계를 찾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대신 동네 맛집을 즐겼어요. 민준 씨는 정말 소박해요. 요즘 남자들은 허세 부리기 바쁜데. 서아의 말에 민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기라는 사실을 서아는 알까요?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대학 시절 부자인 줄 알고 접근했던 전 여자친구의 배신을 아직도 잊지 못했죠. 어느 저녁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서아가 민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많이 가난했어요.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소믈리에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죠. 서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비슷해. 어머니가 편의점에서 일하며 나를 키우셨어. 이 부분만큼은 거짓말이 아니었죠. 민준의 어머니는 정말 그를 홀로 키우셨으니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민준은 서아의 솔직함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서아는 민준의 따뜻함과 배려에 점점 더 빠져들었죠. 결혼을 결심한 민준은 한강공원에서 서아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화려한 반지 대신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심플한 반지였어요.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우리 소박하게 결혼식 올려요. 너무 비싸게 하지 말고. 서아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정말 자신의 재산에 관심이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범한 예산의 결혼식을 계획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서아가 정말로 그의 평범한 모습만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될까요? 그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의 회사에서 중요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서아와의 데이트를 취소하고 회의에 참석한 민준은 회의실에서 나오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로비에서 서아가 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바로 그 건물에서 열린 와인 시음회에 참석한 것이었죠. 민준은 재빨리 뒤로 돌아 비상계단으로 도망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왜 하필 오늘? 비상계단에서 숨을 고르던 민준은 문득 이 모든 거짓말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약혼 후 2달째 민준은 우연히 서아와 그녀의 친구 미나가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 생각보다 더 부자 아닐까? 가끔 비싼 와인 얘기도 하고 집안이 있는 것 같아. 미나의 말에 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 나도 가끔 그런 생각 들어. 근데 만약 그렇다면 왜 숨기는 걸까? 그 말을 들은 민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서아가 자신의 재산을 의심하고 있던 걸까요? 며칠 후 민준은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서아가 그의 아파트 서재에서 서류들을 몰래 살펴보고 있었죠. 뭘 찾고 있어? 민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아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그냥 사진첩이 있나 해서요. 민준 씨 어릴 적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서아의 변명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민준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의심이 점점 커져갔죠. 다음 날 민준은 도연을 자신의 진짜 펜트하우스로 불렀어요. 서아의 진심을 시험해보고 싶어. 도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시험하실 생각입니까? 민준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거짓말을 할 거야. 모든 재산을 잃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도연은 반대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서아 씨는 진심으로 보이는데.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인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이야. 확실히 알아야 해.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계획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짜 회사 부도 뉴스를 만들고 민준의 자산이 모두 묶였다는 서류도 위조했어요. 민준은 자신의 변호사에게도 비밀리에 연락해 모든 법적 문제를 체크했습니다. 이 시험은 서아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죠. 그날 저녁 민준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그의 회사 테크비전에 대한 특종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IT 거물 민준 비밀 연인과 결혼 준비 중. 기사에는 민준의 사진과 함께 흐릿하게 처리된 서아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관계를 알아챈 것이었죠. 민준은 급하게 전화기를 들어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계획을 당장 실행해야 해. 시간이 없어. 이제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서아가 언론 보도를 보기 전에 민준이 먼저 파산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파트에서 몇 시간 동안 자신을 변화시켰어요. 평소 말끔했던 수트는 구겨진 채로 입었고 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충혈이 될 정도로 렌즈를 끼웠죠. 거울을 보니 정말 망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녁 서아가 퇴근하고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초췌한 모습으로 있는 민준을 보고 서아는 깜짝 놀랐어요.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아프세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어. 대형 프로젝트가 갑자기 취소됐거든. 서아의 표정이 굳었어요. 민준은 그녀의 눈빛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해고 통지를 받았어.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한대. 민준의 말에 서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충격, 당혹감, 그리고 실망감. 그리고 지금 당장은 새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 것 같아.
이 아파트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 가져갈 거야. 민주는 마치 정말로 망한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사랑이잖아요. 서아의 말에 민준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을 느꼈어요. 결혼은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민준의 말에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결혼은 예정대로 해요. 제 월급으로도 우리 둘이 살 수 있어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서아의 확고한 태도에 민준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시험이 끝난 것은 아니었죠. 민준은 서아의 진심을 더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한개월간 이 연기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서아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민준은 사설 탐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부터 서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주세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였어요. 민준이 전화를 받자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방금 뉴스에서 테크비전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이니? 민준은 얼어붙었어요. 가짜 뉴스가 실제 언론에 퍼진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중요한 실험 중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통화를 마친 민준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의 작은 시험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었어요. 주가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오히려 이 상황이 서아의 진심을 더 확실하게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시험이 시작되고 일주일째 민준은 탐정으로부터 첫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서아가 친구들과 만나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어요. 민준이 다 망했대. 회사도 날아가고 돈도 없대.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면 내 인생도 망가질 것 같아. 서아의 말에 친구들은 결혼을 미루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헤어지자고 하면 너무 나쁜 년 되는 거 아닐까? 민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뒤에 있었어요. 서아는 민준의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고 있었죠. 민준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준은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모자와 선글라스로 변장한 채 서아를 미행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고급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이거 진짜 예쁘다. 민준이 준 카드로 사야겠어. 어차피 그가 무일푼이 될 거래. 결혼 전에 빨리 더 써야겠어. 서아의 말에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겠어? 나중에 청구서 보면 알 텐데. 서아는 태연하게 웃었어요. 그때는 이미 결혼식 다 준비되고 나서일걸. 그리고 그때쯤이면 더 나은 남자 찾아서 민준이랑 헤어질지도 몰라.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다음 날 민준은 서아가 예전에 만났던 부유한 사업가 김준호와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서아는 준호에게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실 민준이랑 관계를 재고하고 있어. 그가 완전히 망했거든. 준호는 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넌 항상 더 나은 걸 누릴 자격이 있어. 평범한 사람이랑 사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잖아. 서아는 준호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서며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서아는 그의 부를 원했던 것이지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죠. 레스토랑을 나온 민준은 분노로 주먹을 벽에 내리쳤습니다. 너무 세게 쳐서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어요. 괴로움에 차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민준은 우연히 길 건너편에 있는 뉴스 스크린을 보게 되었습니다. 테크비전 주가 50% 폭락. 이 가짜 시험이 실제 자신의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었죠. 민준은 즉시 펜트하우스로 돌아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해.
하지만 먼저 서아와의 일을 매듭 지어야 해. 민준의 얼굴은 결의에 차 있었어요. 이제 장난은 끝났습니다. 진짜 게임의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된 것이죠. 민준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지만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싶었어요. 그는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서아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민주는 그녀가 아직도 자신을 만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희망은 아직 버리지 않은 겁니다. 저녁 민준의 아파트. 민준은 더욱 초췌한 모습으로 서아를 맞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아파트 경매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마저 은행에 넘겨야 해. 다음 달부터는 내 원룸에서 지내도 될까? 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민준 씨, 우리 결혼을 좀 미루는 게 어떨까요? 지금은 너무 불안정하니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민준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아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너한테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지. 서아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민주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든 결혼 준비를 취소하러 갈게. 그리고 당분간은 서로 시간을 갖자. 서아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럴게요. 내일 통화해요. 서아가 떠난 후 민주는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서아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다음 날 도연은 특수 제작된 토청 장치로 서아의 통화를 녹음했어요. 서아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응, 민준이랑 결혼 미루기로 했어. 사실 아예 헤어질 생각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 생각했어. 넌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서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무일푼이 될 남자와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당신과 다시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번 주말에 만날래? 민주는 녹음된 통화를 다시 들었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서아의 진심은 명백했죠. 그녀는 민준의 재산을 원했을 뿐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회사로 돌아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진행한 실험의 일부였습니다. 이사들은 경악했어요. 민준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하던 이사들도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설명에 조금씩 수긍하기 시작했죠. 내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민준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이사회는 그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서아와의 마지막 대면만 남았어요. 민준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문에는 테크비전 CEO 민준, 회사 위기설은 오해라는 헤드라인이 실릴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서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이 주소로 와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보낸 주소는 민준의 진짜 집 강남의 초아 펜트하우스였어요. 서아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주소예요? 누구 집이에요? 민준은 간단히 답했어요. 와보면 알게 될 거야. 저녁 7시 서아는 고급 아파트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서아님이시죠? 민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펜트하우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민준이?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자 서아는 말문이 막혔어요. 넓은 거실에 우아하게 서 있는 민준. 그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싼 수트를 입고 말끔하게 면도한 얼굴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여기가 민준 씨 집이에요. 민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진짜 집이야.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설마. 민준은 테이블 위에 서류 더미를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테크비전의 창업자이자 CEO야. 국내 10대 부자 중 한 명이지. 서아는 충격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민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건 미안해. 하지만 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싶었어. 민준은 태블릿을 켜고 서아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서아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 백화점에서의 쇼핑, 준호와의 만남, 그리고 어제의 통화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봤어. 곧 무일푼이 될 남자와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당신과 다시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했지. 서아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난 그저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변명하지 마. 내 진심은 이미 충분히 봤어. 서아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아내로 살기 위해 내 꿈과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나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 말이 맞아.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지. 하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어. 민주는 테이블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아가 돌려줘야 할 약혼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약혼은 끝이야. 내가 쓴 카드 비용은 내가 부담할게.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준은 한 발 물러섰어요. 가줘, 서아. 이제 끝이야. 서아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보고는 펜트하우스를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깥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모든 상처를 씻어내려는 듯한 소나기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들어 도연에게 연락했어요. 모든 준비 끝났나? 도연의 대답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테크비전의 주가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의 부를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교육재단 설립에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꿈 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죠.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민주는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한 여성이 민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모습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지수였어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지수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어요. 저는 지수라고 합니다. 이 재단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요. 민준은 지수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진솔함이 느껴졌어요. 민준입니다. 자원봉사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대학생 때부터 교육봉사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이 제 삶의 의미예요. 민주는 지수의 진심 어린 열정에 감동했죠.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늦게까지 재단의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주 동안 민준과 지수는 재단 일을 함께 했어요. 지수는 민준이 부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민준은 그저 재단의 열정적인 직원일 뿐이었죠. 그리고 민준은 그 상황이 편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재산이 아닌 온전히 자신이라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과 지수는 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진행했어요. 갑작스러운 비로 모두가 젖은 상황에서 지수는 자신의 우산을 아이들에게 양보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이들이 먼저예요. 민주는 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비가 멈춘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수 씨는 왜 일을 하는 거예요? 지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한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주는 지수의 답변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이것이 진정한 마음이구나 싶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민준과 지수의 관계는 깊어졌어요. 그러나 민준은 아직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죠. 또 다시 서아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봐.
그러던 어느 날 재단에 큰 후원 행사가 있었어요. 민주는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이목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를 건네고 사진을 요청했죠. 지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 씨가 테크비전의 CEO라고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야기할 게 많네요. 시간 있으세요? 두 사람은 행사장 옥상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밤하늘 아래 민주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서하와일 자신이 신분을 숨긴 이유, 그리고 지수를 만난 후 느낀 감정까지. 솔직히 무서웠어요. 또 누군가가 내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건 아닌지. 지수는 민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민준 씨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관계는 솔직함에서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당신이 누구이든 당신의 진심이 가장 중요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수의 말은 그가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입니다. 민준도 미소 지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민준이에요. 테크비전의 CEO이자 그저 평범하게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반짝였어요. 민준은 이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것이었죠.